충청도 깊은 산골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울창한 숲과 가파른 산길은 도시에서 방송작가로 일하는 서민지의 눈에 마치 다른 세계처럼 비쳤죠. 마흔을 바라보는 그녀의 삶에서 이런 출장은 드문 일이 아니었으나 오늘따라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설렁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설의 뱀술집이라 진짜 있긴 한 걸까? 민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이미 오래전에 신호를 잃었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 간간히 보이는 낡은 이정표만이 그녀의 안내자였어요.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 무렵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산골 민속주점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달린 초가집은 언뜻 보기에 평범한 시골 술집 같았지만 들어서는 순간 독특한 약재향과 묵직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죠. 어서 오시게. 서울에서 온다던 방송국 사람이 자네구먼. 주인장 최노인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민지는 공손히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의 숨은 전통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인 서민지라고 합니다. 전화로 말씀드렸던 작가예요. 아이고 반갑소. 자네 같은 젊은이가 이런 골짜기까지 찾아와 주다니. 우리 뱀수를 서울 사람들에게 알릴 기회가 왔구만. 최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민지는 카메라와 장비를 꺼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술집 안은 옛 정취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벽에는 낡은 사진들과 함께 뱀 관련 기념품들이 걸려 있었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방 한쪽 구석에 있는 커다란 항아리들이었습니다. 저기 있는 항아리들이 바로... 민지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최노인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30년 넘게 키운 놈이야. 오래 담그면 전설이 된다니까 말을 마친 최노인은 민지를 항아리가 있는 쪽으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노인이 자랑스럽게 꺼낸 것은 살아있는 10m짜리 흰 구렁이였습니다. 민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하얀 비늘이 은은하게 빛나는 구렁이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위험이 넘쳤어요. 이게 정말 30년 된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경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술자리가 무르익어갔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오랜만에 찾아온 서울 손님을 반겼어요. 막걸리가 돌고 뱀술 이야기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죠. 민지는 카메라를 세팅하고 녹음기를 준비하며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우리 마을은 예로부터 뱀을 모시는 풍습이 있었지. 특히 흰 구렁이는 재물과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어. 팔순 노인의 말에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순간이요. 30년 묵은 구렁이를 항아리에 넣는 장면을 찍어야 하지 않겠나. 술에 취기가 오른 어르신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구렁이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민지는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마당 한켠에 마련된 큰 항아리 앞에서 최노인이 일종의 의식을 시작했죠. 올해는 특별히 서울에서 온 손님 앞에서 보여드리겠소. 30년 묵은 구렁이로 담그는 진짜 전통 뱀술. 여러 명이 힘을 합쳐 구렁이가 담긴 커다란 자루를 들어올렸어요. 술 취한 어르신들의 손길이 조금은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자루 속 구렁이가 몸을 비틀며 잠시 머리를 내밀었고 그 순간 민지와 구렁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구렁이의 검은 눈동자에서 민지는 말할 수 없는 깊이를 느꼈습니다. 공포가 아닌 무언가 깊은 슬픔과 간절함이 전해져 왔죠. 마치 오래된 기억 속 목소리처럼 심장 깊은 곳에서 메아리쳐 오는 감정이었어요. 이건 아니다. 머릿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직였어요. 손이 저절로 뻗어나가 자루를 낚아챘고 놀란 어르신들의 외침을 뒤로 한 채 산으로 달렸습니다. 어이, 아가씨. 어디로 가는 거야? 미쳤나? 그거 30년 공들인 거라고. 뒤에서 최노인과 마을 사람들의 고함이 들렸지만 민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달빛만이 유일한 비친 어둠 속에서 산길을 따라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고 숨은 가빴지만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산속 깊은 곳, 작은 계곡이 나타났을 때 민지는 비로소 발걸음을 멈췄어요. 자루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풀어주자 커다란 흰 구렁이가 천천히 몸을 펴며 나왔습니다. 구렁이는 민지를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마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죠. 잠시 후 구렁이는 달빛 아래 반짝이는 비늘을 휘날리며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지? 홀로 남겨진 민지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며 중얼거렸어요. 서울로 돌아온 민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불안과 후회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전화기에는 화가 난 최노인의 메시지가 여러 개 쌓여 있었죠. 다행히 방송국에서는 그날의 사건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물 보호 차원에서 좋은 선택이었다며 다른 각도로 프로그램을 기획해보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뱀을 구해줬다고 괜한 일 벌인 거 아니냐고 걱정했는데 오히려 좋게 받아들여졌네요. 동료 작가에게 말하며 민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방송국 편성부장이었죠. 서 작가님, 좋은 소식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파일럿으로 만들었던 잊혀진 고향의 이야기 다큐가 정식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작가로 서 작가님을 추천했어요.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파일럿 프로그램은 1년 전에 간신히 완성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해 서랍 속에 묻혀있던 프로젝트였어요. 정말요? 어떻게 갑자기? 민지의 목소리에는 의문과 기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해외 다큐 페스티벌에서 우연히 본 심사위원이 극찬을 했대요. 내일부터 바로 기획회의 들어갑시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서민지 님 맞으십니까? 서울 북부에 위치한 고택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20년 전 등록된 가족 명의의 고택이 경매로 풀렸는데 상속권자가 서민지 님으로 확인되어 연락드렸습니다. 민지는 혼란스러웠어요. 고택이요? 우리 가족 명의로요? 네, 원래 서진숙님 명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혹시 친척 되시나요? 외할머니. 민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고택, 혹시 우리 외할머니 집인가요? 변호사는 자세한 주소를 알려주었고 민지는 그것이 어릴 적 몇 번 방문했던 외할머니의 집이라는 것을 기억해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재산 문제로 친척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그곳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금기시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경매 낙찰가는 얼마인가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놀랍게도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최저가로 진행될 예정인데 상속권자로서 우선권이 있으십니다. 통화를 마친 민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련의 행운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파일럿 다큐 정식 편성, 잊고 있던 외할머니의 고택까지. 모든 것이 너무 우연처럼 느껴졌죠. 이게 다 구렁이 때문일까? 민지는 불현듯 산속에서 눈을 마주쳤던 그 흰 구렁이를 떠올렸습니다. 그 깊은 눈빛, 그리고 가슴 깊이 울려 퍼졌던 이상한 감정의 파동이 다시 기억났어요. 다음 날 민지는 변호사를 만나 고택 관련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놀랍게도 경매 가격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고 복잡한 절차도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마치 모든 것이 그녀를 위해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외할머니 집으로 가볼 시간이군요. 차를 몰고 외할머니의 고택으로 향하는 길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20살이 넘도록 단 몇 번밖에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민지의 몸은 길을 기억하고 있는 듯했어요.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지나 언덕을 오르자 커다란 기와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가 정말 우리 외할머니 집이었구나. 담장은 무너져 내렸고 대문은 삐걱거렸으며 마당은 잡초로 가득했죠. 그러나 본체는 여전히 당당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고택 안으로 발을 들였어요. 먼지 쌓인 마루, 바랜 문살, 그리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외할머니의 생활 흔적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다들 왜 이 집에 관심이 없었던 걸까? 이렇게 오래된 한옥은 요즘 가치가 높을 텐데. 의문을 품으며 민지는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뒤편으로 나가자 넓은 뒷마당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서 민지는 낯설면서도 기시감이 드는 광경을 목격했죠. 마당 한쪽 끝에는 작은 동산이 있었고 그 밑으로 구립구처럼 보이는 구멍이 있었어요. 주변에는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민지는 구립구로 다가갔어요. 입구는 반쯤 무너져 있었지만 누군가 일부러 막아둔 흔적이 보였습니다. 불현듯 어릴 적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5살 때였을까요? 외할머니가 이굴 앞에서 무언가 의식을 치르던 모습, 그리고 그곳을 멀리하라고 엄하게 말씀하시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민지는 일단 본체로 돌아왔어요. 다행히 전기와 수도는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간단히 청소를 한 후 작은 방에 침구를 펴고 첫날을 보내기로 했죠. 밤이 깊어질수록 고택은 더욱 기묘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바람 소리가 담장을 타고 울렸고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속삭임처럼 들려왔어요. 민지는 뒤척이다 잠에 들었지만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뒷마당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마치 누군가 낙엽을 밟고 다니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문으로 향했어요. 달빛 아래 뒷마당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움직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계속되었죠. 바스락, 바스락. 용기를 내어 손전등을 들고 뒷마당으로 나갔어요. 소리는 동산 쪽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등을 비추자 입구 주변에 낙엽들이 마치 누군가 쓸어 모아둔 것처럼 정갈하게 쌓여 있었어요. 누가 이랬지?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마을로 내려가 고택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슈퍼에서 만난 아주머니는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길 꺼려했어요. 그 집은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어. 서울 사람들이 가끔 와서 보고 가긴 했지만 결국 다들 사지 않더라고. 아주머니의 눈빛에는 무언가 숨기는 듯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민지는 더 물어보려 했지만 아주머니는 얼른 화제를 돌렸어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비슷했습니다. 고택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다물거나 자리를 피했죠. 이 집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마을에서의 수소문이 별 소득 없이 끝난 후 민지는 다시 고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을 정리하며 더 많은 단서를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오래된 장롱과 서랍을 뒤지던 중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까맣게 변색된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죠. 외할머니. 젊은 시절의 외할머니가 고택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외할머니 곁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고 그 옆으로 어린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민지의 어머니였을까요? 사진을 넘기다 보니 마지막 장의 굴 앞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그 사진에는 뒷면에 산신제, 1983년 가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산신제라. 그 굴이 뭔가 중요한 장소였나 보네. 그날 오후 민지는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위한 현지 인터뷰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잊혀진 마을의 풍습이었죠. 고택에서 발견한 산신제 사진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 같았어요. 마침 마을 노인회관에서 80이 넘은 노인들을 만날 약속이 있었습니다. 노인회관에 도착하자 몇몇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어요. 그중 가장 연세가 많아 보이는 김하늘 할아버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민지가 자신을 소개하고 인터뷰를 시작하려는 순간 김할아버지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자네가 서진숙의 외손녀인가? 민지는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눈빛이 똑같구먼. 그 시리도록 차가운 눈빛이. 김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다른 노인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자리를 피했지만 김할아버지는 오히려 민지를 가까이 불렀습니다. 자네가 그 집에 살게 되었다고 들었네. 알고는 들어간 건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데요? 민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김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집, 옛날엔 산신제도 지내고 큰 구렁이가 지키던 곳이었지. 내 외할머니가 그 구렁이를 죽이고 뱀수를 담갔어. 그날 이후 그 집안은 쭉 무너졌지. 민지는 숨을 들이켰어요. 큰 구렁이요? 그래, 흰 구렁이였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라 여겼던 존재였어. 근데 너희 외할머니가 마을 사람들 몰래 그 구렁이를 잡아 뱀수를 담갔다네. 우리 마을에선 금기였는데 말이야. 김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날 산에 들어갔다가 안 돌아왔지 않나. 난 아직도 그 구렁이한테 잡힌 거라고 믿어. 민지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말했죠. 하지만 지금 김할아버지의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산에서? 김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내 아버지는 외할머니를 말리려고 했던 것 같아. 하지만 결국 둘 다 산에서 내려오지 못했지. 외할머니는 일주일 뒤에 발견됐고 내 아버지는 말끝을 흐렸어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알지 못했던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김할아버지와의 대화 이후
민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고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와 김할아버지의 말은 전혀 달랐어요. 20여 년간 믿어왔던 진실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죠. 아버지, 정말 구렁이 때문에 돌아가신 걸까요? 밤이 깊어갔지만 민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새벽녘 다시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손전등을 들고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흐르는 마당에서 민지는 구립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이제는 알아봐야 해. 용기를 내어 무너진 구립구의 돌무더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돌 하나하나를 옮길 때마다 가슴이 더욱 뛰었어요. 마침내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생겼을 때 민지는 심호흡을 하고 굴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굴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꽤 깊숙이 들어가니 작은 방처럼 생긴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벽면에는 희미한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구석에는 오래된 제사상으로 보이는 나무상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게 뭐지? 낡은 목재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는 단단히 잠겨 있었지만 옆에 놓인 돌로 자물쇠를 내리치자 쉽게 부서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지갑, 시계,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낡은 신분증이 있었어요. 서민우라는 이름과 함께 희미해진 사진 속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지는 숨을 멈췄어요. 아버지의 신분증이었습니다. 그가 29살 때의 모습이었죠. 시계는 멈춰 있었고 유리는 깨져 있었습니다. 시계바늘은 밤 11시 58분에 멈춰 있었어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카세트 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테이프에는 마지막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리다가 이내 희미한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걸 누가 들을지 모르겠지만 내 이름은 서민우다. 오늘이 1983년 10월 15일. 장모님이 산신을 모시던 흰 구렁이를 잡으려 하신다. 전설적인 뱀수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다. 목소리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구렁이를 죽이려 하셨고 난 그걸 막으려 했다. 그러다 산속에서 다쳐 못 내려왔다. 절벽에서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비가 너무 많이 내려 길을 잃었어. 혹시 이걸 듣는 게 내 딸이라면 미안하다. 너를 지키려다. 이런 모양이 됐다. 흐릿한 울음소리가 이어졌고 다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구렁이는 우리 가족을 지켜주던 존재였어. 장모님은 그걸 이용하려 했지. 민지야, 아빠가 너무 보고 싶구나. 엄마한테 잘해. 그리고 언젠가 이 테이프를 찾게 된다면 그 구렁이를 찾아. 우리 가족의 업보를 끊을 수 있는 건 너뿐이야. 테이프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민지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를 처음 들은 날, 그 진실을 알게 된 날,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후 민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택에서의 생활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곳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낮에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진행하며 마을의 역사와 풍습을 기록했고 밤에는 굴 주변을 정리하며 더 많은 단서를 찾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구렁이. 내가 산에서 풀어준 그 구렁이가 같은 존재일까? 민지는 그날 밤 산속에서 마주쳤던 흰 구렁이의 눈빛을 떠올렸어요. 그 깊은 눈동자에 담긴 의미를 이제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족의 수호신이었던 존재,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려 했던 외할머니의 욕심이 빚어낸 비극이었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민지가 뒷마당의 굴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어요. 아가씨, 여기서 뭐하나? 돌아보니 뱀술집 주인 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최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민지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자네가 여기 산다는 소문을 들었지. 이 집이 자네 외할머니 집이라면서. 그럼 혹시... 최 노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구렁이 아직 어슬렁대지. 개만 잡으면 전설은 이어진다니까. 민지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최 노인의 눈빛에서 탐욕이 느껴졌어요. 아버지의 테이프를 들은 후 민지는 이제 모든 것을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뱀수를 위해 구렁이를 죽이려는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죠. 그 구렁이는 우리 가족의 수호신이었어요. 누구도 해칠 수 없습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최노인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수호신, 그런 미신을 아직도 믿나? 그저 좋은 술의 재료일 뿐이야. 자네 외할머니도 그걸 알았지. 외할머니는 그 선택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최노인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런 옛날 일이야 어떻게 됐든. 이제 그 구렁이만 찾으면 돼. 내가 잘 보상해 줄게. 그 굴 속에 있지 않나? 민지는 결연히 굴 앞을 가로막았어요. 당신은 전설을 쫓지만 나는 진실을 지켜야겠어요. 이제 돌아가세요. 최노인은 한참을 노려보다가 마지못해 돌아섰습니다. 언젠간 반드시 찾아낼 거야. 30년 묵은 뱀술의 전설은 끊어질 수 없어. 그의 뒷모습을 보며 민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최노인의 방문은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 그것은 단순한 구렁이가 아니라 가족의 영혼과도 같은 존재였죠. 그날 밤 민지는 굴 앞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고택 위로 쏟아지고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문득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려왔던 것 같은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흰 비늘이 보였을 때 민지는 미소 지었어요. 돌아왔구나. 이른 아침 민지는 단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주방으로 향해 쌀을 씻고 달걀을 삶았어요. 옛 그릇들을 찾아 정성스럽게 닦았고 장롱 깊숙이 보관된 하얀 보자기도 꺼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민지는 뒷마당 굴 앞으로 향했어요. 햇살이 비추는 아침의 고택은 언제나와 다르게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한 느낌이었죠. 굴 앞에 도착한 민지는 조심스럽게 제사상을 차렸어요. 막걸리 한 병, 삶은 달걀, 그리고 아버지의 시계를 함께 놓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아빠. 누군가는 뱀을 살려야 업보가 끝나죠. 민지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절을 올렸어요.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생각하며 외할머니를 용서하고 자신이 풀어준 구렁이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화해의 의식이었어요. 우리 가족의 업보를 끊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구렁이를 자연으로 돌려보낸 것처럼 이 고택도 본래의 목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어요. 제사를 마친 후 민지는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새로운 기획이 떠올랐어요. 단순한 전통 문화 다큐멘터리가 아닌 산신제와 자연보존의 가치를 담은 특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김 PD님, 제가 새로운 기획을 생각했어요. 잊혀진 산신의 귀환이라는 주제로 말이죠. 전화를 끊은 후 민지는 노트북을 열어 계획을 구체화했어요. 고택을 전통 산신제와 생명 보존을 주제로 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옛 풍습과 현대적 환경보호 의식을 접목시키는 아이디어였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민지의 프로젝트는 차츰 형태를 갖추어 갔어요. 다큐멘터리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고택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화 명소가 되어갔습니다. 뒷마당의 굴은 산신의 사당으로 정비되었고 옛 의식을 재현한 산신제가 매년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주민들이 점차 민지의 노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김할아버지는 정기적으로 방문해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젊은 마을 사람들은 고택에서 열리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민지는 뒷마당 굴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산 너머로 저물며 붉은 빛을 드리웠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때였어요. 먼 산길에서 커다란 흰 구렁이가 천천히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지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려왔던 순간처럼 느껴졌죠. 구렁이는 굴 앞에 잠시 머물다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은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없었어요. 대신 평화로움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업보가 끝났구나. 민지는 속삭였어요. 구렁이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민지를 바라본 후 천천히 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민지는 가슴속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외할머니의 잘못을 바로잡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고택은 더욱 생기를 되찾았어요. 사람들은 이곳을 산신의 집이라 부르며 존경을 표했고 민지의 다큐멘터리 시리즈는 국내외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30년 묵은 뱀수를 찾는 사람은 없었고 대신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민지는 이제 이곳을 진정한 자신의 집이라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 외할머니가 잃어버렸던 것, 그리고 민지 자신이 되찾은 것. 그것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가족의 영혼과 자연의 조화였어요. 구렁이를 자유롭게 한 그날의 선택이 결국 모두를 자유롭게 한 셈이었습니다.